이게 한동훈은 완전 호재예요, 이게. 아, 김대남 김대남 녹취록이 자기한테 완전 호재지. 왜냐하면 김건희가 자기를 억지로 깔아뭉개려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그 측근으로부터. 근데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는 한동훈 명분도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못한다, 무능력하다, 대선 후보로서의 그 영향력이나 입지도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구세주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아 봐라, 날 이렇게 사람들이 탄압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상황에서 내가 당대표로서 열심히 하려고 당을 지키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얘기는 이걸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 자기가 그때 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뭔가 하려고 했다가 못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끈을 잡아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는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자기를 망가뜨리려고 혹은 죽이려고 이렇게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버젓이 나오면, 야, 이건 내가 이번에 이걸 명분 삼아서 뭔가 김건희를 쳐도 사실은 괜찮은 상황이 되고, 오히려 여기에서 김건희랑 윤석열과 같이 거리를 두면서 좀 다른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해줘야지 자기가 앞으로 정치 생명이 연장되고 확 뛰어오를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이 김건희를 칠 수가 있나? 한동훈이 김건희를 칠 힘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못 치니까. 김건희 특검법만 통과시켜줘도 된다니까? 근데 본인은 원외인데다가 8명의 숫자가 지금 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나오는데. 아니야, 나와요. 나와? 나는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내 사람들도 아니잖아. 원내 사람들은 아닌데 지금 내부적으로 소외돼가지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단 첫 번째 많고, 두 번째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고,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세 번째 대통령한테 줄 서는 이제는 이쪽에다 줄 서야 되는데, 왜? 대통령은요 자기 줄만 챙겨요. 근데 그 줄에 언저리에 못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차없이 내보내요. 근데 한동훈은 지금 세력이 없잖아요. 한동훈한테 지금 잘 보여가지고 한동훈의 뜻을 좀 받아들여주면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한동훈이 대선 주자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이제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부 다. 게다가 한동훈 의원 옆에는 제대로 된 프로 정치인들은 없지만, 좀 보세요. 뭐 주변에서 얘기해준 사람이 정치해본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김경일이든 뭐 누구든. 그렇지만 그 주변에 언저리에 지금 모여든 사람들 중에는 예를 들면 신재호 같은 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옛날에 몸담았던 의원들 몇 명을 포섭할 수 있는, 한두 명은 포섭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최소한 3-4명은 있어요. 한두 명에서 3-4명으로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 한두 명과 3-4명은 좀 달라. 거기다 8명은 완전히 달라. 이미 기존에 4명, 지난번에 이탈표가 나왔었잖아요. 기존에 4명 표가. 그때 4명이었나? 네, 그때 이탈표가 4개였고 국민의힘은 그중에서 3개가 자기네 거고 하나는 뭐 어쩌지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 4개, 5개만 필요한 거예요, 추가로.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다. 그런 거 있죠. 우리 급소를 한 대 맞는 건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잠펀치를 계속 맞으면. 여러 대 맞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가 바위돌을 그냥 금방 깨지는 못하더라도 언젠간 쪼갠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 만약에 특검법이 무산됐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압박을 할 거고, 이른바 지금 나오는 것처럼 여러 녹취록이나 이런 의혹들은 계속될 거고, 더 이상 그 외에 도이치모터스는 진짜 이거 완전히 그 일종의 급소란 말이에요. 이걸 검찰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불이 더 확 붙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결정 못 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는 다 불기소했지만 계속 특검법을 못 하고 있잖아.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명분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죠. 근데 당장 한동훈이 만약에 이번 주말에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찌 됐든 간에 국민의힘 의원이 8명의 배신자가 안 나와가지고 무산됐다 하더라도 이전보다 1명이 더 많냐, 아니면은 공개적으로 나선 의원이 1명이라도 더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명치를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가 당장 언론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만찬하는 것도 그거 단속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만 해도 한동훈은 지금 단계에서는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죽다 살아난다고 하는 게 한동훈에 대한 실망감이 점점 커지잖아요. 대권 주자 뭐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이전에 한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가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한동훈의 정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통령 설득도 못하고 당내 인사들도 자기가 품어안지도 못한다고 하는 양쪽에 끼인 상황으로 지금 아주 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의정 갈등 문제를 등에 업고 민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거 없고 대통령실을 계속 줄기차게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압박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론을 다른 방식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돌리면은 한동훈은 무지무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독대도 안 해주는 대통령 이 정도니까 어쩔 수 없나 봐. 이러면서 시선이 싹 돌아가면서 한동훈의 무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한동훈은 진짜 무능력해요. 진짜 무능력해요. 한동훈 대표는 너무 무능력해요. 네. 만약에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라면 정치 조금만 해본 사람이면 자기 표 10개를 못 얻어요. 그러면 자기 표 10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